여러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현대차 그룹에 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아주 거대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조 원이 걸린 퍼즐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바로 이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대체 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수십 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뭘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현대차의 오래된 숙제, 순환출자라는 구조입니다. 이게 말이죠. 현대차에게는 오랫동안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금은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순환출자,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계열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A라는 회사가 B회사에 투자하고 B회사는 C회사에, 그리고 C회사는 다시 A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고리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적은 돈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이 고리 중에 하나만 딱 끊어져도 그룹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가 기아를, 그리고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고리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중에서 이런 순환출자 고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곳은 현대차가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단단한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고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회사, 바로 그 회사를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시장의 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이 순환출자 구조에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주춧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문제를 풀려면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게 무조건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0.33%. 이게 뭘까요? 바로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입니다. 네, 1%도 안 돼요.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저기 0.33%로 아주 작게 보이죠. 반면에 기아차가 18.1%, 현대제철이 6.0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정 회장은 기아나 현대제철이 가진 저 어마어마한 지분을 사와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죠. 아니, 그럼 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여기서 바로 정의선 회장의 비장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현대글로비스에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정의선 회장이 바로 이 회사의 지분 20%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 퍼즐을 푸는 데 필요한 핵심 자금줄, 즉 실탄이 되어주는 거죠. 하지만 현대글로비스의 가치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아주 기가 막힌 게임 체인저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최첨단 기술 기업 인수가 그 열쇠를 쥐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 주식을 살 그 어마어마한 현금을 대체 어디서 가져온다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이 로봇,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인데요. 다른 현대차 계열사들은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좀 복잡하게 간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글로비스와 정의선 회장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했을 때 직접 지분을 가진 쪽이 훨씬 쉽고 빠르게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현금을 만드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됩니다. 1단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나스닥 같은 큰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시킨다. 2단계, 그렇게 해서 주식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주식을 팔아서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한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계획이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특히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추측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으로 들어올 현대글로비스에 들어올 그 막대한 현금, 그 돈의 목적지는 단 하나다. 바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 이게 바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한 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거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으로 생긴 돈이 현대글로비스로 들어가고 현대글로비스는 그 돈으로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첨단 로봇 기술 회사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열쇠가 되는 정말 영리한 그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투자자들, 특히 주주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두 회사의 역할이 아주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 빅딜을 위한 현금 창고 역할을 하게 되고요. 현대모비스는 그룹의 정점에 있는 안정적인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현대글로비스가 정말로 그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면요. 이건 현대모비스 주가에 그야말로 엄청난 호재,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시작인 순환 출자 고리부터 그걸 풀기 위한 핵심인 현대모비스, 그리고 자금줄이 될 현대글로비스와 예상치 못한 조커,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모든 그림을 맞춰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네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이 거대한 퍼즐. 과연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야말로 이 지배구조 개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